나 라이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다소 하면서 처음 노래 일단 들어봤는데. 아닌데 이거. 와 시청자 3명, 아니 2명. 진짜? 송예린 화가. 뭐라게 근데 이때는 그냥 잠깐 하면 되니까. 몇 분까지 잡았냐? 이게 한 3분짜리 노래라서 적당하고 이제 다음 거 들어가면서 이제 오프닝 멘트 하고. 이 노래 좋아. 이거를 합방 가실. 합방? 좋아. 누구랑 합방? 아 이거 참여 요청? 릴링이랑 울리지만 않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팔로워들을 유입? 괜찮은데? 그니까. 근데 진짜 나 너무 힐링을 기대하고 왔어. 진짜. 나는 걸스 나잇 아니야. 진짜 인정. 이 노래는 누가 그런 거야? 이거 형수. 아 진짜? 이게 유튜브 공짜 그 저작권 안 걸리면. 이거 저작권 걸리면 중간에 끊기거든. 공약을 걸까? 공약? 5명 들어오면 무릎춤 이런 거. 괜찮은데? 근데 이제 하빈 언니가 한다고 해야지. 하빈이가 그렇지. 쉽지 않네. 진짜 공약을 해야 되나? 괜찮아. 우리끼리 하고 싶은 거 하면 언젠간 시청자가 늘어날 것이니. 맞아.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아. 그니까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그냥 불 하나 틀어놓고 도란도란. 시청자는 숫자에 불과해. 맞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사랑스런 이야기 다솜입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직 다솜의 방송으로 커버스토리와 각 기고자분들의 칼럼을 주제로 원래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8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오늘만 월요일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다솜 4호의 황하빈 하구님의 기고글 사랑받을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유심하고 다정하게 여러 조각들을 맞추어 청취자분들께 저희 다솜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지 다솜의 하이라이트와 교지에 담아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지가 출간되는 매 학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꾸준히 다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럼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5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빈입니다. 와. 네, 저희가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이런 월요병을 이겨내고 모였는데요. 다들 요새는 또 이제 아카라카도 얼마 안 남은 시점이고 또 이제 여름도 이제 한 발짝 또 다가왔고 또 중간고사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말고사가 또 포함까지 다가왔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린 씨는? 저는 네. 오늘 중간고사 과제가 네. 끝나서 네.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와, 이제. 이제 그래서 행복하고 네. 뭐 도란도란 신대 학우님들이랑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선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요즘 그냥 뭔가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아서 그냥 하루하루 해치우는 기분으로 살고 있고요. 그거 인정. 네. 그리고 아카라카가 이제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라서 또 가서 좀 재밌게 논다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연휴가 또 있잖아요. 5월 29일에. 네. 그래서 저는 부산을 갈 생각에 오. 약간 설레는 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빈 씨는요? 그럼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부산 가서 약간 뭐 할 계획이에요? 저는 그냥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친구들 만나고 쉬다 올 예정입니다. 네. 네, 일단 저 소개를 하자면 네. 저는 이제 처음 왔으니까 그쵸. 신학과 21학번 황하빈이고요. 네. 저는 23살입니다. 23. 23입니다. 네. 제 근황은 일단은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겨울에 항상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최고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개강과 동시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쵸. 정말 인생에서 최고로 몸이 안 좋았던 시기를 겪었다 보니까 막 휴학을 계속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중간고사를 쳤고 좀 기말 때까지 버텨보자 하는 심정으로 네. 네,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고 있는 아유,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저 코로나 걸리셨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정말 휴학 그 페이지 있잖아요. 네. 약간 며칠까지 뭐 그 등록금 얼마 준다 막 이러니 그 페이지 안에는 진짜 계속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이랬는데 네, 어쩌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또 학교를 2년 다니고 또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그동안 그쵸. 또 쉬고 싶은 휴학의 그 강렬한 열망과 그쵸. 지금까지 또 엄청 수고하시면서 학기를 지내오셨나 보네요. 그래도 하빈 씨는 또 목요일에 학회도 하시고 화요일에 독서 모임도 하시는데 진짜 항상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지금 네. 약간 노잼식이라서 약간 라디오에 제 노잼이 묻어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한데 최대한 제 텐션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돌방송 끄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하고 싶으신 얘기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하고 싶은 거. 맞아요. 저희가 재밌으면 되니까. 그쵸. 저희가 시청자.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이제 그러면 메인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우선 기곡을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해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글 사랑받을 용기를 쓰게 되셨나요? 일단 어떤 글을 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일단 제가 다솜에서 처음 쓰는 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많이 가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거시적인 담론을 꺼내기에는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제 관심사가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 뭔가 내 자신을 일단 진솔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학년을 마치는 그 대학생활 어떤 반을 마친 그 기간에 그래서
좀 저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해보면 이 글을 읽는 제 또래였던 대학생 신학과 분들께 조금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저희 이야기를 담는 어떤 작고 사소하고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공감이 많이 갔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뭐 물론 이게 100% 100% 완전 그 진실로만 이루어진 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픽션이 가미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느꼈던 어떤 나의 나약함, 나의 뭔가 연약함을 그런 취약성을 드러내는 게 사실 쉽지 않기도 하고 저도 지금까지 글을 많이 써왔지만 그런 걸 쓸 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써도 될까? 라는 걸 많이 좀 느꼈는데 오히려 이런 그런 하비님께서 여기 글에도 있었지만 존재의 그런 나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그런 어떤 뭐 그거는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저는 이 글에서도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진짜 오히려 이 글을 읽고 하비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더 따뜻한 마음이 들었고 좀 이 여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그거는 온전히 독자들의 자유고 또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바는 없었는데 뭔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글을 처음 보여준 분이 저랑 친한 사촌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 글을 한번 읽어봐 하면서 줬는데 언니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읽으면서 약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가벼운 글로 읽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참 슬프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뭔가 공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공감을 해준다는 게 또 다른 동기분들도 정서도 그렇지만 예린 씨도 그랬고 제 글을 읽고 어떤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뭔가 다솜을 통해서 내 글을 읽고 공감해주는 이제 독자를 갖게 된 경험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야말로 이런 글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되게 풋사랑을 상기시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오히려 그냥 단순히 뭔가 풋사랑이 가벼운 죄송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좀 그 아련한 기억 그런 걸 좀 건드리게 정말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고 정말 진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의도한 바예요. 정확하게 제가 저도 이제 한 가지 기곡을 주제 선정에 있어서 여쭤볼 질문이 있는데 저희 다솜 4호 주제가 사랑과 평화였어서 하배님께서 사랑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 사랑에는 비단 이성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우정, 가족의 등등 진짜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고 스펙트럼도 다양한데 그러한 여러 종류의 사랑들 중에서도 위의 경험, 연인 간의 사랑을 주제로 글을 쓰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성 간의 사랑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온전히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뭔가 혈연 관계만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성 간의 사랑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주제로 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데 심리학이 굉장히 미시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문을 배울수록 내가 미시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진솔한 이렇게 성찰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이 떠올랐고 제가 그 전에는 이 경험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나 어떤 경험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이걸 글로 써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게 뭔가 이성 간의 사랑은 이렇고 친구 간의 사랑은 이렇고 부모님과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 글도 뭔가 이성 간의 사랑이 이렇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많이 영향을 준 한 사람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담은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 사람, 항상 사람이 살아오면서 특히 딱 이 시점, 뭔가 20대 초중반 때 다들 좀 제대로 된 연애라는 걸 하잖아요. 하면서 정말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게 정말 어렸을 때 원래 사람은 그 정체성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나 가정에서 아니면 완전 어렸을 때 친구들의 관계.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때 만들어 뭔가 그런 사랑을 처음으로 나에게 줬던 그런 타인, 가족이 아닌 사람들, 연인한테 받았던 그런 사랑으로 정말 나의 어떤 부분이 많이 구성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는 되게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심각한 고민을 하거나 나에게 어떤 내 정체성을 흔들 만한 그런 사람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 처음 그런 경험하는 관계였으니까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 그냥 정말 그 사람이 당연히 언젠간 잊히겠지만 그냥 나한테 남은 뭔가 영향들 그런 게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고글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비님의 글을 읽으면서 사랑에 전반적으로 임하는 용기에 대해서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을 사랑할 용기나 사랑을 줄 용기가 아닌 사랑받을 용기로 지은 까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사랑을 그 받는 경험을 통해서 되게 많은 감정이 들어가지고 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런 여유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간 찌질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렇게 처음 뭔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서는 제 탓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원망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부족한 그 사람이 되게 부족해서 혹은 나랑 되게 안 맞아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혼자 찔렸던지 그 시간들이나 그런 어떤 그 관계를 좀 되게 덮어두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열등감 때문이었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내가 어떤 사랑받으려고 했던 그런 여유가 없었던 그 스스로의 어떤 찌질한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비님께서는 그때 뭔가 내가 덮어뒀던 그런 것들을 이번에 글을 좀 쓰시면서 성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에 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라는 게 나의 약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고 한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직면하심으로써 좀 많이 성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 스스로의 어떤 찌질한 그런 열등한 모습을 인정하는 게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물론 그 전에도 그래 나도 잘못이 있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진지한 성찰을 하기 전에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부족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그런 말이 되게 반갑게 들리고 저도 정말 비슷한 걸 되게 느꼈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도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때 찌질하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한테도 있었고 그냥 그 상대한테도 있었고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런 경험이 참 뭔가 하빈님의 말씀을 듣고 참 소중한 경험이 아니셨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다음 질문은 네.
이제 하빈님이 쓰신 글에 한 문장을 차용해서 드릴 건데요. 그 사람이 좋아질수록 나도 모르게 더 도도한 척 굴었다. 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사랑함과 혹은 사랑에 빠짐과 동시에 방어 기제를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필연적으로 상처받는 과정을 작으나 크나 동반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용기 역시 요구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상처 받을 거 알지만 근데 좋으니까 그냥 만남을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주일,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또 주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상처받을 두려움보다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연인 관계가 좀 특별하지 않나.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로부터 받는 사랑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 순간부터 계속 되어 왔었고 또 그 긴 시간이 주는 어떤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낯선 한 사람이 내 삶에 때 들어온다는 게 우선 그 관계의 시작이 필요하고 또 그 시작과 전개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글에서도 나왔었는데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언제 들었고 또 얼만큼 커졌고 다시 식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연인 관계라는 게 고백이 있어야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 고백에 대한 용기, 나의 나약함과 어떤 진솔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도 그거를 이제 글에 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정말 글을 읽으면서도 많이 느껴졌고 정말 상처받을 용기를 그러니까 그걸 정말 낼 수 있는 어떤 원론적인 방법?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는다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그걸 감수하고 시작하는 게 정말 그 자체로 이미 그냥 용기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되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연애 노름이 아니라 이런 상처받고 그런 각오를 한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숭고한 일인 것 같아요. 기독교 신학이 전개되는 그런 근본 바탕이기도 하고 사랑이. 그쵸. 저는 그래서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러다 나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문장을 이제 그 글에 적어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오늘의 하빈님은 어떤 답변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아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내 모습의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모습 역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그냥 저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된 게 아닌가. 그냥 하빈 언니 같은 사람입니다. 맞아. 오빠는 거죠? 그 사람이. 예전에는 되게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 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모습을 뭔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멋있어요. 레디. 레디. 맞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리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마 세간에 비치는 제 이미지는 자기애가 굉장히 넘치고 거만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되게 역설적으로 저도 저 자신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제 세상에서 저를 혐오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좀 제 자신을 끝까지 속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쵸. 아직은 살짝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 내 스스로를 제일 잘 아는 죄송합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를 뭔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뭐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물론 당연히 내가 준비된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내가 혼자 살 만한 힘이 있어야 저도 그 관계에서 누군가를 더 이렇게 사랑 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준비를 해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또 서로의 단점을 보듬어 주는 것도 사랑이니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예린 씨의 준비 완료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한테는 준비 알려줘. 당연하죠. 너무 좋아요. 잘 느껴집니다. 네. 저는 또 글을 읽으면서 스물의 상처에 3살, 그러니까 3살이 네. 돋은 23살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의 3살은 또 뉴 살, 뉴 할 때 그 3살의 동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중의적 표현은 하비님께서 의도하신 바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문학적 장치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요즘에 그 아이유 노래가 되게 사람들한테 공감을 많이 주는 게 그 아이유의 어떤 나이별로의 어떤 진솔한 성찰과 생각을 되게 담은 노래들이라서 되게 사람들이 공감도 많이 하고 애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이 20대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20살, 21살, 22살, 23살 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많이 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되게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되게 받아들이는 것도 많아지고 네, 새롭게 사는 것도 많고 그래서 또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좋은 너무 네. 좋은 뭔가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이다. 네. 그때보다 지금 좋다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성장했다는 의미에서 3살을 쓰신 거군요. 지금 예리님이 21살이시잖아요. 네. 어때요? 20살에 비해서 지금 저는 사실 20살을 즐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코로나였고 그쵸. 그냥 내가 20? 음. 이거 정신 차려보니까 신촌 캠퍼스에서 등교를 하고 있었어. 정신 차리고 근데 확실히 생각해보면 20살 때는 처음 이제 환경이 바뀌기도 했고 학교가 그쵸. 뭐 1학기에 혼자 송도에서 아는 사람 없이 지내고 그랬는데 지금 신촌캠 와서 물론 신대 동기들 착해서 그렇지만 같이 뭐 놀고 맞아요. 선배들이랑 매력 있어.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도 나름의 3살 아니 1살이 돋은 것 같습니다. 독특하다. 천천히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하빈님이랑 같이 23살이다 보니까 진짜 20살, 21살, 22살, 23살이 진짜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21살 때까지 정말 약간 자기 혐오가 정말 심했고 저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저도 항상 그런 고민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 저는 달고 살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그걸 계속 갈망하다 보니까 22살에는 좀 오히려 거기에 냉소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하면서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자신은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받고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그런 두려움 없이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그냥 받으면 고마워하고 그런 관계를 정말 원했었는데 그게 참 올해 와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원한 거를 제가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엄청 이걸 갈망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해지니까 그게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스스로에 대한 거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거나 조금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 살이 돋은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네, 정말 좋은 표현.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사랑받을 용기의 마지막 문장에는 고요하지만 여유롭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고요하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물리적으로 사일런트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확히는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고요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하빈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요하지만 여유롭게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런 상태를 항상 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인간극장을 되게 자주 봐요. 진짜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드라마도 거의 안 보고 예능도 잘 안 보고 인간극장을 진짜 거의 시간 날 때 보는 것 같은데 거기는 되게 오랜 커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떤 부부 모습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님은 어쨌든 같은 가정이랑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뭔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되게 이제 그 부부들이나 그 연인 관계들을 보면은 서로 되게 물들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개체로도 존재하지만 서로가 되게 서로를 물들여간다. 되게 특별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뭔가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커플 스틸을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의 어떤 자취만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고요하면서 서로를 물들여 간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 같고 또 여유롭게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저도 언젠가는 뭔가 어떤 새로운 을 가지게 될 텐데 그 물들여 가는 과정에 뭔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를 가지고 뭔가 재고 따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유롭게 그냥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하빈님이 사실 저는 보면 되게 고요하고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뭔가 하빈님께서 어떤 지향하고자 어떤 사랑이나 아니면 뭔가 인간극장을 좋아하는 모습 그런 것들도 다 정말 잘 어울린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사람이 정말 이 표현에 딱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정말 오랜 기간 같이 뭔가 교류하고 만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 비단 연인들 뿐만 아니라 친구도 그렇고 정말 그 각각의 개인으로도 개체로도 존재하지만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물론 가족도 좋지만 또 새로운 관계로 인해서 또 제가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이 엄청 많을 테니까 그런 모습이 또 기대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새로운 자취로 묻으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또 사랑 줄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글을 읽기 전후에 또 사랑과 용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변했거든요. 하비님의 글을 읽고 사실 저도 되게 사랑한다고 먼저 말하는 쪽이 전 약하다고 원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그래도 고백은 존재의 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용기다 라고 글을 쓰셨는데 저도 너무 공감했고 그냥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면 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강하고 자기의 어떤 전 존재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게 20살 때는 쿨한 게 멋있다. 뭐 연락 자주 안 하고 뭐 구속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쿨한 사람이 멋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은 그 자신의 어떤 찌질한 모습까지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 맞아요.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숙해진 과정이 뭔가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어하면 싫어한다 이런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거를 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성숙해지는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리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분 생각이랑 거의 일치하는데 저도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사랑을 이제 구애받는 입장이 어떠한 그 관계에 대해서 강자 구애하는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랑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상대부 되시는 분이 아 진짜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그 자기 솔직하게 그런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강한 사람이고 또 사랑이 이제 그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어템트를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수식어로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말이 내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어야지 어떤 타인의 모습 역시도 타인의 어떤 부족한 모습 역시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도 되게 부족하지만 그때와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어떤 사랑받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럴 어떤 사랑을 줄 여유가 없구나 하는 모습에서 어떤 열등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의 발견 저도 정말 공감하고 그런 저도 되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각자 사랑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딱 올해 작년 말 때부터 제일 제 사랑관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문구가 저는 성경에 요한 1서 14장이 아니고 4장 18절에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인간의 사랑의 본질을 좀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랑과 두려움이 정말 그냥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면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 같은데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자기의 사랑을 다 이렇게 내비쳐 주지 못하는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가끔씩 찾아 듣는데 유튜브에서 사랑과 두려움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전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양극단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두려움이 사랑을 불가능하게 할 때도 있고 근데 오히려 또 그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는 정말 사랑이 가능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겠지 이런 마음도 들 때마다 좀 그 많이 다스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저는 되게 죄책감이 좀 많았었는데 뭔가 내가 후회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고 내가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이 자책하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렇다고 내 잘못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빈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어떤 사랑이 어떤 자세를 임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또 상대방이 어떤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준다. 되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그냥 어떤 서로의 어떤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게 어떤 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혹은 뭔가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솔직한 모습을 좀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 역시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솔직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지. 네. 그래서 서로 어떤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 좀 온전히 참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좀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스스로도 되게 많이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를 속이는 게 나한테도 상처가 되고 또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어떤 서로를 계속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솔직하게. 네. 예린님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자세 역시도 이제 본질은 이제 솔직함인 건데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한 어떤 모성 부성에 관한 과학 실험이 떠올랐는데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기 자신밖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모성이나 부성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식을 또 다른 자신으로 인지해서 같은 사람으로 인지해서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모든 타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송예린이다 하고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자신의 영역을 좀 개방하라고 한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을 사귈 때 그래도 약간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곁을 내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마음을 좀 열고 그러한 타자와 나 자신 간의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자신을 개방한다는 건 어느 정도 솔직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웃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지를 실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실험 한번 봤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만약에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 사람을 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게 내 자신을 확장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있을 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또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각자가 사랑에 있어서 어떤 심정으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실천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저도 되게 사랑을 뭔가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모든 저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많이 비롯됐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은 그걸 좀 인정을 하려고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단순히 내가 그냥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정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내 이 큰 사랑을 다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뭔가 사랑을 주는 거에도 방점이 찍혀 있지만 정말 그 사람한테 행복한 게 뭘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정말 옛날에는 내가 뭔가 어떤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 그냥 왜 나한테 상처를 줬냐고 좀 얘기하기 급급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뭐 상처를 준 것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안 드는 거지만 그냥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뭐 넘어가고 말지. 아니, 넘어가지는 않지만 얘기는 하겠지만 뭐 굳이 똑같은 만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똑같이 그냥 저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어떤 상처의 어떤 무게를 좀 알게 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어떤 연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한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또 작년에 2학기 때 성문서 해석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홍국근 교수님께서 뭔가 누구나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의미를 정말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벗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어떤 부부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부부 관계만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동료? 동료로서 그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동력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만나 뭐 그것도 맞기는 한데 가볍게 만나면서 좀 더 서로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냥 온전히 어떤 고백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랑한다는 그 말과 또 내가 주는 그 상처의 어떤 무게를 그냥 가볍게만 보지 않게 되면서 좀 사랑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과거에는 이제 항상 저도 사실 사랑받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진짜 사랑에 고픈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람들한테 잘해줬고 뭐 그게 결과적으로는 서로 좋은 일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저의 사랑에 있어서의 무게중심이 사랑을 주는 과정에서도 나에게 회귀할 사랑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쟤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이만큼 편지 써주겠지. 그런데 지금은 사랑을 주는 과정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사람인지라 내가 잘해주는 만큼 친구들이 잘 안 해주면 서운할 때가 있는데 뭐 내가 쟤 좋아서 한 거니까 후회는 없다.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사랑이고 우정이냐 하고 그냥 쿨하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숙한 역시 나름 아기에서 좀 큰 듯. 진짜 내가 새내기가 맞아. 아닙니다. 새내기. 그래서 한 얘기 좋잖아. 너무 좋다. 너무 좋고. 은혜롭다. 네, 제가 해준 건 없지만 되게 너무 기특하고 괜히 내가 그러네요. 어릴 때부터 봐온 언니들 같아. 자, 이제 다음 코너는 네. 사랑받을 용기 토파보기라고 좀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기고가 더불어서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지금의 나는 사랑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빈 언니는 네. 지금 사랑받을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약간 얘기했던 답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상대에게도 그렇게 뭐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부족하니까 우리 둘만의 어떤 서사를 만들어 가자. 그런 생각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 언니는 네. 지금 사랑받을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뭐랄까 저는 되게 그런 생각도 한 적 있거든요. 저는 사랑을 뭔가 온전히 받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고 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사랑을 준 적도 없으니까 이게 내가 뭔가 태초의 기억? 태초의 뭔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를 못한다는 어떤 그런 열등감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그냥 그런 생각도 한동안 좀 거만한 생각이지만 어떻게 나를 안 사랑하지? 하는 생각도 조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마음속으로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나를 누군가 사랑했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어떤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사랑해도 될까요? 잠시?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진짜 후회를 안 하게 해주세요. 진짜 너무 항상 볼 때마다 진짜 챙겨줘. 사랑이 넘치는 사람.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린 씨는? 저도 용기가 사랑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확실히 과거 중고등학생의 송예린과 비교하면은 정말 용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용기를 더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노력, 뭐 저를 더 사랑하고 뭐 이웃 사랑을 하고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감동.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자 휴지 준비하시고 눈물 훔칠 준비하시고 이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받아서 마땅하고 그럴 뭐 사랑의 자격을 오르나게 느끼긴 하지만 정말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이라기보다 이거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 이유 하나씩 이야기해주기 독감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너무 좋다. 먼저 네. 제가 하빈 언니 그리고 정수 언니 이렇게 할게요. 네. 하빈 언니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 이유. 사실 하빈 언니를 알게 된 게 만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작년 2학기 때 처음 조우했으니까. 그런데도 정말 이거는 이제 사람이 정말 지성적이고 차분하고 되게 똑똑하고 그런 분이시라고 느꼈고 근데 그것만이 제가 이제 언니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다솜에 들어와서 자신의 사랑 경험을 나누고 또 이제 이거 방송을 볼 시청자분들과 저희한테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사랑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 사랑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울리기는 실패했네. 너무 휴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다음으로는 우리 정서 언니. 네. 정서 언니랑은 안지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쵸. 처음에 언니랑 DM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인스타에 스티커 사진 찍은 거 올렸는데 어디서 찍었냐고 하면서 되게 귀엽게 말 걸어주시고 되게 제가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만의 철학이 하나하나 물건에 묻어져 있어요. 인스타 아이디부터 해가지고 패션 철학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철학성과 더불어서 정서 언니도 진짜 지혜롭고
교수님 뺨치게 독특한 사람이고 인간과 동시가고 뺨을 티셔츠. 오늘뿐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은 게 작년에도 연말에 다솜 모였을 때 초콜릿에 편지 하나하나씩 써서 주고 진짜 사실 그것도 다 정성이고 시간이고 돈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온전하게 힘 다해서 사랑하려고 한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진짜. 그래서 언니가 그런 의미에서 사랑받아 왔다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너무 알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감동이고. 네.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사랑보다 마땅한 사람이에요. 사실 없죠. 그냥 예린이라서 정서라서 사랑하는데 일단 예린이부터 한번 얘기해보자면 정말 솔직히 친해진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맞아. 이야기 되고 나서부터 친해진 거니까. 근데 진짜 제 동생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옛날부터 알아온 것 같은 사람. 정말 사랑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저녁 먹는데 뛰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와 이거를 표현을 하기가 좀 참 벅찰 정도로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네. 마감합니다. 제 최애 후배입니다. 나 지금 위기감 느끼네. 네, 동영상 지워졌다. 네, 다음 정선데요. 아까 예린이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는 그 태도가 그냥 어떤 말이나 어떤 그 이 진심을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그게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번 만날 때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지 이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진짜. 저도 항상 같은 마음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데는 사실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또 같은 학교 같은 과가 돼서 같은 동아리에서 이렇게 사실 저는 당연히 사람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빈이나 예린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또 이야기를 한 명씩 또 꼽자면 근데 일단 예린이를 보면 참 사람이 진짜 너무 그 사람을 좀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뭔가 그 생명 자체를 좀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막 그렇다고 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예린이가 또 되게 좀 재밌잖아요. 재밌고 너무 유쾌하고 사람이 참 순수하고 그 명랑한 게 사실 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진짜. 그냥 사람도 각자만의 고민이 다 있고 또 한데 그거를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좀 명랑하고 유쾌하게 대하는 게 저는 정말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또 사랑받을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예린이는 또 마음씨도 정말 따뜻한 이거 봐 마음씨 너무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강한 면도 있는데 또 맞아요. 한편도 여리고 맞아요. 그게 저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되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음. 생각하는데 정말 인간미가 있는 친구고 또 예린이랑 지난주에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했던 생각이 정말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것도 예린이랑 얘기하면 참 공감을 정말 잘해주고 정말 걱정이 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것도 있어.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다에 다행히. 그렇고 하여튼 그랬고 예린이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고 저도 정말 제일 그냥 정말 사랑하는 후배뿐만 아니라 동생이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일 아끼는 동생이고 친구고 동료고 그렇고 그리고 하빈이도 저는 그때 하빈이랑 우리가 작년 맞아요. 말에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그때 저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뭔가 그런 얘기를 대학 와서 정말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별로 못 해본 것 맞아요. 같은데 그때 하빈이랑 얘기가 너무 잘 통했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됐었고 그리고 하빈이 또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책임감 있는 그 모습을 정말 높이 사거든요. 왜냐면 학교도 하고 또 맞아요. 저기 독서 동아리도 하고 하면서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그 어떤 장으로서 뭔가 저도 되게 다솜의 편집장이지만 많이 본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당연히 하빈이도 정말 똑똑하고 뭔가 예린이가 말한 것처럼 지성적이고 또 사람 대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이고 한데 저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에 있어서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부족함을 내놓는 순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빈이는 또 이런 글로서도 우리한테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의 그런 존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의 감정을 그렇게 들여다보기 두려울 수 있는 감정들을 지나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강인함? 이게 역설적인 강인함인 거죠. 그런 약한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강인함?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많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냥 계속 작년에 했던 그런 얘기가 저는 한 번씩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씩 생각이 나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네요. 진짜 너무 행복한 지금 예린 씨가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 잊지 못할 시간입니다. 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 진짜 제가 말한 문장들 이상으로 언니들 좋아하고 그 제가 표현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언니들이 진짜 사랑받아 봤다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저의 그 지역적이고 견문이 어휘력이 많이 그만큼 크지가 않아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것도 알아듣는 것도 능력이죠. 알잘딱갈센하게.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언어로 표현하겠어요. 아무리 표현한다고 해도 맞아요. 잘 알아들어야죠.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빈님의 그 사랑받을 용기에서 특별히 내가 이 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해주시겠어요? 네. 네. 낭독하고 싶은 부분은 맨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는 나를 향기로 만들어 놓고 향기 담을 꽃잎 한 장 안 남긴 채 떠나버렸다. 누군가 그랬던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서 생기는 자신감을 신기루처럼 날리는 그 향기를 고이 담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고요하지만 여유롭게. 저도 참 이 단락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진짜 소설 읽은 게 완전 어떤 유명한 소설에도 절대 이렇게 뒤지지 않을 소설 닭뺨 이렇게 칠 그런 여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제 기고자 하빈님과 함께 다솜 4호의 사랑받을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또 예린이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렇게 써준 수고도 해줬고 이런 그 스크립트에 되게 뭔가 사랑을 줄 용기 그리고 사랑을 받을 용기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볼 수 있게 됐고 또 예린이와 하빈이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클로징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솜4호 황하빈 학우님의 기고 그린 사랑받을 용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소 사랑스러운 이야기 다솜의 15번째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저장될 예정이니 다시 듣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다솜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정하고 유심한 시선으로 다솜의 교지를 곱씹으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선명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28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 자리에서 각자로서 살아가다가 평온한 입과 기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손바 손바 안녕.